안녕하세요. 국민 안심집 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오늘은 신축 빌라의 재건축으로 자산이 수억 원 늘어난 분의 케이스를 사례로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닥터빌드를 어설프게 모방하여 유튜브를 통해 빌라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빌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선동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익성이 없는 말도 안 되는 물건에 투자시키고 상담료나 소개료를 받아 챙기려는 목적이 많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노후빌라, 아무 것이나 전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살펴본과 동시에 그들의 재건축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서 결국 투자 성공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빌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 설명의 측면에서 먼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약 400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 일부 원주민은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받고 일반 분양분의 당첨자들보다 수억씩이나 저렴하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원주민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9억이나 특별 분양권을 팔아 그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니까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들에게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박 시장은 재개발로 돈 없는 원주민들이 집을 잃고 쫓겨나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늘리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을 길도 조금 넓히고 주차 공간도 일부 확보하고 페인트 칠도 하는 도시재생, 쉽게 이야기해서 현대식 새마을 운동을 선호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과 별 상관이 없는 도시재생에 쓴 예산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7년에는 노후 도심과 주거지 500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세우고 매년 100곳씩,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이 투입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없는 지역에 위와 같은 도시재생 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서는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지원해서 아파트를 공급했어야 했습니다. 탓해 무엇합니까? 지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그 무렵 빌라 재건축 성공 사례를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명 김기땡 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어느 재개발 구역에 노후빌라에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노후빌라를 3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전세금 1억 원을 끼고 투자를 하였으니 실투자금은 2억 원입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 나중에 살던 노후주택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주하고 싶은 마음에서 적금도 깨고 일부는 빚을 져서 구입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조합 설립도 되고 사업 승인도 추진하게 되었고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서 시공권 수주를 위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하여 참가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김기땡 씨는 적어도 7, 8년 내에는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어렵지만 힘겹게 저축도 하면서 성실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지역의 건축 제한도 풀리게 되면서 빌라 등의 새집 신축붐이 일게 되었습니다. 즉, 노도 요건 미비로 다시는 재개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해제지 중 진입도로가 양호한 단독주택에 투자한 분들은 9억의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많이 보고 팔았지만 김기땡 씨처럼 자금의 여력이 부족하여 노후빌라에 투자한 분들은 재개발이 해제되자 시가 4억 원까지 올랐던 빌라가 2억 원에도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3억 원의 매입을 한 바 있었던 김기땡 씨는 현재 시가 2억 원 미까지 떨어진 빌라를 처분하지도 못하고 노후주택 유지수선비와 재산세만 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 1억 원 이상을 어렵게 구해서 내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는 도배장판이나 노후배관 등 수리비를 지출한 후에야 간신히 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집안 꼴이 뭐냐고 부인이 한마디씩 하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원망의 눈초리로 보는 것 같고 하던 사업의 매출은 매년 줄어들어 하루하루 김기땡 씨의 흡연량과 음주량도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라 소유주 중 한 분이 어느 건설회사로부터 추가 분담금 7천만 원씩을 부담하면 새 집을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주민이 또 다른 건설회사 브로커로부터 추가 분담금 5천만 원을 부담하면 새 빌라를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주민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빌라 재건축을 진행해서 새 집을 받게 되면 새 집의 가격이 4억 5천만 원 정도 하니 김기땡 씨가 투자한 3억 원에
추가 부담금 5천만 원을 보태면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도 1억 원은 벌고 빠져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업 구도는 기존에 6세대 한 동으로 구성된 빌라가 재건축 시 9세대로 신축을 하고 6세대는 기존 주민들이 가지고 3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닥터빌드의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수지를 다시 뽑아보니 공사비에 충당하는 일반 분양분의 매출이 1억 5천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설계에서 9세대 중 최상층 부분의 세대의 다락방을 추가 설계하였고 각 세대의 전용 면적도 0.5평 늘어나게 건축 계획안을 뽑았습니다. 10세대를 구성할 수 있어서 일반 분양분이 3세대에서 4세대로 늘어나게 되었고 고품질로 시공하여 일반 분양가를 세대별 2천씩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용도 대폭 줄이게 되었는데 브로커 소개피, 공사단가, 등기비를 대폭 절약하는 합리적인 시행 방식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설사가 제시한 추가 부담금 5천 내지 6천만 원은 없어지게 구성되어서 무상 재건축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닥터빌드의 재건축 전문 직영시공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신축할 수 있었고 김기땡 씨의 예상 수입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건축 기간 동안 건축 관련해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생업에만 종사하였습니다. 이후 성공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김기땡 씨는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재건축된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결심한 이유는 하자없는 고품질 시공, 아파트라면 부담했어야 되는 관리비, 대출이자 절감, 철저한 보안시설, 광폭 주차 공간, 넓은 승강기, 저렴한 재산세 등 장점이 많았고 아파트처럼 승강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바로 탈 수 있어서 편리한 주거 여건이 조성되었기에 이사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동의서를 받는 단계에서 주민 중 한 사람인 김희땡 씨는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서 9억을 팔고 나갔고 이 세대를 소개를 통해 매입한 또 다른 가명 이상땡 씨 부부는 나중에 추가 부담금 없이 준공 후 시세 4억 8천에 달하는 새 집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억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집을 구매하여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상땡 씨는 노후 빌라 재건축에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투자하여 단기에 1억 3천만 원을 벌고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연이율 2%대 원금 2억 원의 대출을 끼고 입주한 이상땡 씨는 실제 자신의 돈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4억 8천만 원짜리 역세권 아파트형 고급 빌라에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통화량 팽창과 신규 아파트 공급의 부재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게 되자 신축 빌라의 값도 1년 남짓의 간격을 두고 우상향의 가격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재개발 구역에 투자한 김기땡 씨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큰 손해가 발생했다 생각했지만 이후 생각의 전환으로 노후빌라 재건축을 시도하여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건물에 다른 호실을 분양받은 이상땡 씨 내외도 비록 9억을 웃돈 주고 매입하였지만 구축과 신축의 시세 차이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이러한 성공 사례를 모든 노후빌라 투자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한 건축 규모 검토 후 매출과 비용을 산출하여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노후 빌라인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경험상 대략 10개의 노후 빌라의 재건축 수지를 살펴보면 2~3개의 노후 빌라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즉 70% 이상의 노후 빌라 단지는 좋지 않은 입지, 용적률의 제한 등으로 투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 빌라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닥터빌드 건축주 대학과 함께 하시면 불편함 없이 모두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